외전 제일장 낡은 청진기의 계보. 성심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 전장엔 강진우 혼자가 아니었다. 치프. 이번 베드 환자 심음이 이상합니다. 단순 부정맥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엿한 전공에 3년 차가 된 임철수가 다급하게 진우를 불렀다. 진우는 차트를 보다 말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환자는 창백한 안색의 어린 소년이었다. 철수야, 내 청진기로는 뭐가 들리는데? 진우는 곧바로 환자에게 손을 대는 대신 제자를 시험하듯 물었다. 임철수는 땀을 흘리며 청진기를 고쳐댔다. 박동이 불규칙하고 중간중간 쇳소리 같은 마찰음이 들립니다. 판막 부전 인서피션시 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낡은 청진기를 꺼냈다. 격리 사태 이후 수리점에 맡겨 금이 간 부분을 정교하게 떼우고 고무관을 교체했지만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진우가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다. 진우의 눈이 감겼다. 낡은 청진기의 진동판을 타고 아이의 속마음이 흘러들어왔다. 축구 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고 싶어. 선생님, 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진우는 아이의 심장 소리 너머에 있는 간절함을 읽었다. 그는 청진기를 떼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철수야, 이건 단순한 판막 문제가 아니야. 심장 근육 자체가 얇아지는 확장성 심근병증 DCMP 초기 증상이다. 마찰음은 피가 역류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야. 아, 근육의 비명이요? 진우는 제자의 목에 자신의 낡은 청진기를 걸어주었다. 눈을 감고 다시 들어봐. 기계적인 수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는 거야. 의학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진료는 귀로 하는 거다. 임철수는 스승의 낡은 청진기를 귀에 꽂았다. 차가운 금속판이 아이의 가슴에 닿는 순간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평소 자신의 최신식 전자 청진기로는 들리지 않던 아주 미세하고 애처로운 떨림이 고막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다. 들려요. 선생님, 환자가 무섭다고 울고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게 들리면 너는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거다. 그날 밤 진우는 옥상에서 미나와 함께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미나는 새로 설립된 문성호 재단의 운영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청진기 이제 철수한테 물려줄 때 된 거 아냐? 미나의 질문에 진우는 가만히 청진기를 내려다 보았다. 아직은 아니야. 저 녀석 아직 자기 심장 소리 다스리는 법을 몰라. 환자의 슬픔에 너무 깊게 빠지면 의사는 메스를 잡을 수 없거든. 당신은 어떻게 다스리는데? 진우는 사탕 하나를 까서 입에 물었다. 나는 그냥 문 교수님한테 혼나는 상상을 해. 태수야, 아니 진우야. 환자 앞에서 질질 짤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호통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 두 사람은 노을 지는 도심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박대식 원장이었다. 강 선생, 지금 당장 내려와봐. 아주 특이한 환자가 왔어. 진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캔커피를 내려놓고 옥상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미나야, 나중에 봐. 또 시작이네. 강진우. 진우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등 뒤로 하얀 가운이 깃발처럼 휘날렸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것이 들어오고 있었다. 진우는 익숙하게 환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손은 여전히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떨림이 멈추는 순간 자신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정확한 칼이 될 것임을. 자, 들려주세요. 당신의 심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우의 손끝이 환자의 가슴에 닿았다. 새로운 생명의 서곡이 낡은 청진기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 원장의 다급한 호출에 응급실로 뛰어 내려온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번 베드 주위에는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내는 피투성이도
사지절단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그 어떤 개방성 골절 환자보다 위태로웠습니다. 강 선생 왔나? 이 환자 좀 이상해. 박 원장이 땀을 닦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베드 위에 누운 사내는 대략 6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칠게 갈라진 손등은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노동자의 그것 같았지만 그가 걸친 코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캐시미어였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사내의 안색이었습니다. 단순히 창백한 것이 아니라 마치 푸른 잉크를 쏟은 듯한 청색증이 안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환자 정보는? 진우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구급 대원들 말로는 심박수가 200을 넘나들다가 갑자기 30까지 떨어지는 게 반복된답니다.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박 원장이 말을 흐리며 사내의 가슴에 채워진 모니터 전극을 가리켰습니다. 삐삐삐비비빅. 모니터는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40, 180, 220, 다시 10. 기계조차 이 환자의 심장 리듬을 해석하지 못해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와중에도 사내의 눈동자는 진우의 목에 걸린 청진기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청진기. 사내의 갈라진 목소리가 소음처럼 섞여 나왔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사내의 왼쪽 가슴, 심장 정중앙에 진동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고막을 때린 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쾅쾅 콱콱쾅 쉬툭툭. 보통의 심장 소리가 두근하는 드럼 소리라면 이 사내의 심장은 수백 명의 연주자가 각기 다른 박자로 악기를 때려 부수는 듯한 광기 어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이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해. 심장 전체가 따로 놀고 있어. 청진기를 통해 사내의 무의식이 진우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끝났어. 이 소리는 멈추지 않아. 자네가 마지막인가? 사내의 손이 진우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진우를 보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그 청진기, 아직도 그 소리를 들려주나? 문성호. 그 노인네가 쓰던 거군. 진우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아는 환자. 진우는 사내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교수님을 어떻게 알아? 나는 죽음을 연주하는 사람이지. 강 선생, 지금 내 심장을 만지지 마. 자네 실력으론 이 소리를 잠재울 수 없어. 사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응급실 모니터가 비명을 지르며 영을 찍었습니다. 완전한 심정지.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눈을 뜬 채 진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환자의 의식은 꺼지지 않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제세동기 가져와. 300줄. 당장. 진우의 고함이 응급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임철수가 달려와 패드를 준비했지만 진우는 사내의 가슴 위로 손을 올리며 멈칫했습니다. 청진기를 타고 들려오는 소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침묵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기계적 암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미솔시. 일정한 음계가 심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내의 가슴 피부 밑으로 실핏줄이 아닌 은색의 가느다란 선들이 비쳐 보였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최첨단 공학이 기괴하게 뒤섞인 태산병원의 비밀 프로젝트였던 아티피셜 하트 인공. 심장 초기 프로토타입의 생존자였습니다. 스승 문성호 교수가 평생을 바쳐 막으려 했던 인간의 존엄을 버린 바로 그 실험의 결과물이 진우의 눈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려야 해. 이 사람을 살려야 교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 진우는 떨리는 손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며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세동기 따위로는
이 기계적인 심장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슴을 열고 그 뒤엉킨 전선과 근육 사이에서 생명의 박자를 다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철수야, 수술실 아니야. 여기서 연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전쟁이야. 진우의 메스가 사내의 푸른 가슴을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붉은 피와 함께 정체불명의 투명한 오일이었습니다. 성심병원 응급실의 낡은 조명 아래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외전의 첫 번째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전 제2장 죽은 자의 노래송 어브 더 데드. 이게 대체 뭡니까? 임철수가 경악하며 물러섰습니다. 사내의 가슴 안쪽에는 근육과 지방 대신 정교하게 가공된 티타늄 프레임과 반투명한 실리콘 막이 심장 근육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라기보다 정밀하게 설계된 시계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말했잖아. 의학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진우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심장 정중앙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기계의 마찰열 때문인지 아이언 계열의 특수 합금이 타오르는 듯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낡은 청진기를 사내의 가슴속 노출된 인공심장 본체에 직접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익치지직. 청진기의 진동판이 기계의 주파수와 공명하며 진우의 고막에 날카로운 잡음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심장의 메모리 칩에 저장된 데이터가 골전도를 통해 청진기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소리가 들린다면 너는 결국 그 청진기를 끝까지 지켜냈구나. 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 1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스승, 문성호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환자는 나의 실패이자 태산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다. 그들은 영생을 꿈꾸며 인간의 심장을 기계로 갈아치웠지. 하지만 기계는 영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지금 이 환자의 시스템은 폭주하고 있어. 진우는 홀린 듯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스승의 목소리는 가이드라인처럼 진우의 손길을 이끌었습니다. 좌심실 하단에 연결된 금색 와이어를 팔아. 그게 과부하의 원인이다. 그걸 끊지 말고 저항값을 조절해야 해. 낡은 청진기의 금속판을 그 와이어 위에 올려두렴. 그러면 주파수가 동조될 거다. 진우는 스승의 지시대로 청진기의 금속판을 인공장치 위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미친 듯이 날뛰던 인공심장의 진동이 점차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바이탈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임철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사는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부품들을 희생시켰다. 이 환자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증거다. 진우야, 이 사람을 살려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그 청진기를 남긴 진짜 이유다. 치지직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청진기를 떼고 마지막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계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응급실 밖에는 다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태산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정보국과 연결된 특수보안팀이었습니다. 강진우 선생, 환자의 신병을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이건 국가기밀 사항입니다. 사내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진우는 피 묻은 가운을 벗어 던지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국가기밀? 아니, 이건 내 환자야. 그리고 내 스승님이 맡긴 증거물이지. 진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술 도중 청진기를 통해 들려온 음성 데이터가 무선으로 이미 외부 클라우드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이 환자의 심장에서 나온 음성 기록, 언론사 3곳에 동시 전송 예약 걸어놨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지거나 환자가 잘못되면 내일 아침 9시 뉴스의 태산과 당신들이 저지른 인체 실험의 전말이 공개될 겁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진우는 낡은 청진기를 손가락에 걸고 돌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서 전해.
강진우는 이제 남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낼 줄도 알게 됐다고. 사내들이 물러간 뒤 병실 안에서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푸르던 안색은 이제 제법 혈색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앉아있는 진우를 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문 노인네가 제자를 잘 키웠군. 내 심장이 이제야 조용해졌어. 조용한 게 아니라 이제야 사람의 박자를 찾은 겁니다. 진우는 사내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의사 양반, 내 가슴 속에 든 건 심장이 아니라 폭탄이었어. 그런데 자네가 그걸 다시 악기로 만들어줬군. 진우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청진기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소리는 여전히 진우의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사실 태산병원의 전임 수석 엔지니어였다. 그는 진우에게 태산 지하에 숨겨진 프로젝트 오메가의 위치를 알려준다. 거기엔 아직 심장이 멈추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 진우는 스승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지하로 향하는데, 사내의 폭로와 함께 성심병원에 평온했던 밤은 다시금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스승이 남긴 낡은 청진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찰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전 제3장 심장의 무덤. 태산병원 구별관 지하 4층. 지도로는 존재하지 않는 층입니다. 전임 엔지니어였던 사내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그곳엔 기계 심장을 이식받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차가운 캡슐 안에서 기계의 박동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는 유령들이죠. 진우는 망설임 없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임철수가 뒤를 따르려 했지만 진우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철수야, 넌 여기 남아서 이 환자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태산 놈들이 데려가게 두지 마. 선생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그곳에 갇힌 아이들이야. 걱정 마. 내 귀엔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미리 들릴 테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 진우는 폐허가 된 태산병원 구별관에 도착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복도를 지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숨겨진 패널을 조작하자 계기판에 존재하지 않던 -4라는 숫자가 붉게 점등되었습니다. 덜컹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비릿한 전기 타는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거대한 전산실이나 공장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캡슐이 정렬되어 있었고 각 캡슐에는 전선에 얽매인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장 가까운 캡슐로 다가가 청진기를 떼었습니다. 칙, 틱, 칙. 아이의 가슴에선 생명의 소리가 아닌 노이즈 가득한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인공심장이 아이의 작은 몸을 강제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보안 요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 진우와 대립했던 태산의 수석 외과의자, 이 비밀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최강국 교수였습니다. 강진우.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질긴 놈이군. 최 교수님, 이게 당신이 말하던 미래의학입니까? 아이들을 기계의 부품으로 만드는 게? 이건 희생이다. 더 많은 인류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야. 저 아이들은 기계 심장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라고. 최 교수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청진기를 자신의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청진기 금속판을 댔습니다. 건물의 진동, 전선의 전류 흐름, 모든 파동이 진우의 머릿속에 입체적인 지도로 그려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있는 거겠죠. 교수님 들립니까? 이 아이들이 당신을 향해 내지르는 비명이? 진우는 청진기를 휘둘러 가장 가까운 제어 패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파지직. 스파크가 튀며 캡슐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본능이 일깨운 감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피했습니다. 그는 캡슐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이의 인공 심장 밸브를 수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미쳤어. 수동으로 돌리면 아이는 죽어. 최 교수가 경악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계에 의지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이 자신의 심장이 뛰게 만들 겁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스승의 유품인 특수합금 패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문성호 교수가 생전에 인공심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아이의 흉부절개 부위로 파고들었습니다. 기계와 살점이 엉겨붙은 지옥 같은 공간.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기계의 불협화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잔존해 있는 아이의 진짜 심장 근육의 떨림을 찾아냈습니다. 두근. 찾았다. 진우는 패치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고 기계의 전원을 과감히 차단했습니다. 모든 기계음이 멈춘 정적의 공간. 최 교수는 실패했다며 비웃으려 했지만 진우의 청진기 너머로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의 강압적인 박동이 아닌 스스로 피를 뿜어내며 요동치는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발그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계 없이? 최 교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다른 캡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술은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멈추지 않게 돕는 마음이지. 당신은 처음부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상에서는 박 원장과 임철수 그리고 미나가 보낸 의료진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무사히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우는 병원 옥상에 홀로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청진기에는 이제 수많은 아이의 숨소리가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숙제를 끝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로 인한 떨림은 없었습니다.